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어디까지 논의를 하고 있었냐면 1943년에 MCP 뉴런에 대해서 우리 이제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논의를 이제 해나가려고 하고요. 아까 이제 사실상 구현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왜 만들었는가와 관련해서는 이제 인공 뉴런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수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1943년에 이 맥컬로치 피처 뉴런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구성이 됐다. 그런 점들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그림을 사실상 코드로 다 구현을 한 것입니다. 뭐 이게 다야? 네,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현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MCP 뉴런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요. 그리고서 이제 XWB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한 다음에 이 Z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X와 W 두 벡터의 이제 내적으로서 이제 수행이 되고 최종 출력으로서 Y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이제 작성한 if else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이 되고 return Y 이렇게 이제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리턴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X가 XWB가 위에서 정의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 MCP 뉴런에 대해서 XW 이제 B를 넘기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Y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이제 프린트문을 이제 근거로 해서 뭐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보실 것은 이제 같은 Z 값이 이제 나왔고 그럼으로 해서 같은 Y 값이 나왔다면 위에 있는 이제 구현이 현재의 함수로 잘 반영이 됐고 구현이 됐다. 이런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잘 됐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교재랑 싱크를 이제 맞춰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 몇 페이지인가요? 48페이지죠. 요 48페이지에 식 2.1번을 보면서 우리 이제 한번 싱크를 맞춰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퍼셉트론의 동작 원리는 이게 다입니다. 식 2.1이 됩니다.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제 수식들을 우리랑 같이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면 여기 W1 X1 더하기 W2 X2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이런 거죠. 현재 이 교재에서는 입력이 이제 2차원 두 개의 입력을 가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 W가 각각 이제 W1과 W2 두 개가 됐다는 가정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그에 따라서 이 Z라고 하는 것은 이제 X와 거기에 대응하는 W1, X2와 이제 거기에 대응하는 W2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죠? 그럼 이제 이게 구해진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얘가 그 출력 Y로 이제 귀인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1 또는 마이너스 1로 이제 수행했어요. 근데 그것을 요 Z를 임의의 인계점 B랑 이렇게 이제 비교를 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했는데 보시면 이제 교재에서는 첫 번째는 요 W1, X1, W2, X2를 그냥 서술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직까지는 Z 같은 문자를 도입하진 않았어요. 뭐 꼭 도입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처음이니까 이제 풀어서 쓴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 책에서는 인계값 B를 했는데 요걸 세타를 썼거든요. 사실 이 기호는 그냥 임의적이죠. 뭐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근데 요거는 요 세타라는 기호를 사용은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습적 측면에서는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제 B로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교재도 몇 장 이후에는 마음을 바꿔서 B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여기서는 세타로 표현했는가는 뭐 살짝 논의사항이 있는데 복잡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교재에서는 이제 0하고 1로 했거든요. 근데 저는 1과 마이너스 1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사소한 부분들을 제외하고서는 이제 동일한 내용입니다. 야, 근데 너는 왜 그 교재랑 좀 뭐 다르게 제시를 했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출력 값을 이제 표기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되게 사소한 이유입니다. MCP 뉴런 출력 y값은 1 또는 마이너스 1로 표현합니다. 전자공학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0은 신호가 없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입력이 들어오지 않으면 출력은 그냥 0이겠죠. 따라서 두 개의 값을 구별하고자 할 때 하나를 1로 표현한다면 거기에 구별되는 값은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을 선택하는 것이 전기 신호적 측면에서는 바람직합니다. 예전에 모스 신호로 통신할 때 서로 다른 값들은 1과 마이너스 1, 3과 마이너스 3 값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물리계의 전자공학과는 달리 컴퓨터의 세계는 논리계입니다. 논리의 세상에서는 없는 값도 값입니다. 그리고 없는 값은 0과 구별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할 때는 마이너스 1 대신 0을 설정해도 무방합니다. 대단히 시시한 이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예전에는 만약에 이걸 0으로 해버리면 야, 이거 어디 전선 끊어진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것과 1에 대비하는 값으로서 마이너스 1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신호가 발생은 하는데 1에 대비해서 1이 아닌 다른 신호가 발생한다는 것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고요. 이 0이라고 하는 건 어디 전선이 끊어진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구심을 이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 0은 엄격하게 없는 값하고 구분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구현할 때는 이렇게 구현해도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냥 이제 뉘앙스의 차이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우리 지금 MCP 인듀런을 그 48페이지의 내용을 반영해서 잘 구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이 48페이지의 노트 뭐 이런 내용들은 저는 솔직히 그렇게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비유를 쓰려고 했는데 이 비유가 그렇게 효과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보다는 이제 2.2절의 활동을 통해서 좀 납득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49페이지 2.2절의 단순한 논리 회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같이 이제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뉴런의 출력을 대략적으로 정리하면서 이제 용어도 좀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런의 입력과 출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력이 여러 개의 특징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입력은 숫자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연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력은 각각 대응하는 가중치가 있습니다. 입력과 가중치가 곱해지고 전체는 더해져서 취합됩니다. 취합된 결과는 단일한 숫자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표현된 숫자를 Z라고 표기했습니다. 이 값은 입력을 종합적으로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값은 활성화 단계를 거쳐 최종 출력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종종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논의를 할 텐데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 매개 변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왜냐면 이 매개 변수가 사실상 어떤 문제에 대한 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의 매개 변수가 뭐 수조개다, 뭐 수십 조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챗GPT가 어떤 임의의 함수라면 잠재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하나로 이제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개 변수를 결정하는 과정이 학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같이 납득하시고 실제로 이제 구현하는 과정 속에서 납득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근데 당장 아직 학습에 대해서 구현은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의 역할을 좀 이제 규정하고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MCP 뉴런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 자체가 MCP 뉴런인 거예요. 근데 이 MCP 뉴런은 이제 W와 B의 값이 매개 변수입니다. 근데 지금 하실 활동은 무엇이냐면 이 W의 값을 다른 어떤 특정한 값으로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이 MCP 뉴런이 AND가 되거나 아니면은 OR이나 NAND가 되는 이런 동작들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AND, NAND, OR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MCP 뉴런의 일반적인 틀이 있는데 이 MCP 뉴런의 구현을 보면 이거부터 얘가 AND나 NAND나 OR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미리 알 수는 없어요. 그죠? 그냥 얘는 MCP 뉴런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수행할 것은 이걸 기반으로 해서 논리 회로를 한번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이 활동의 이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활동의 목적은 매개 변수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받아쓰기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죠? 매개 변수는 제대로 이제 제 발음이 문제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점들을 납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활동을 이제 수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먼저 입력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같이 한번 규정을 해보고 거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이제 시작하죠. 진리표가 무엇이고 진리표의 입력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는 사실 제가 소개해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리표의 입력은 0,0부터 1,1까지 4개이고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입력 4개를 우리가 이제 직접 지정해 주기보다는 다음과 같이 이제 포문으로 이제 한꺼번에 쭉 이제 제시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다음과 같은 이런 입력을 받았을 때 매개 변수를 특정하게 설정하면 AND, NAND나 또는 이제 OR이 되는 이런 걸로 이제 매개 변수의 역할을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해 볼 예정입니다. 그 이해는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